네, 이미 주말 사이에 택시 이용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택시 이용하신 분들은 인상된 택시비로 더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택시비가 인상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단숨에 인상된 택시비에 많은 분들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 거부와 같은 여러 서비스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미터기는 옛날 건데 이제 요금은 바뀐 걸로 받다 보니까 그 표를 보고 이제 그 택시 기사님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오른 거죠? 기본 요금하고 이제 시간거리 병산제에서 네. 그 시간과 또 거리 기준 요금이 좀 올랐는데요. 기본 요금으로 보면 이제 기존에 3,000원이지 않았습니까? 2km 운행하는데 3,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3,800원으로 3,800원 예, 기본 요금이요. 기본 요금이 올랐으니까 한 약 27% 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리도 100m당 이제 142m를 가던 것이 132m로 조정이 됐고 네. 또 시간도 100원당 35초 가던 것이 31초로 이렇게 당겨지다 보니까 아마 기본 요금 이후에도 요금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뭐 사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고 사실 조금씩 순차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이 정도로 체감 인상폭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단숨에 올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더욱 인상폭이 크다라는 체감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정부가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이제 공공요금 그 인상 억제라는 그런 또 상위 원칙 때문에 그때 인상 반영을 못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택시 요금이라는 것이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 또 이게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면 지금 택시 요금을 10,000원 받으면 이게 택시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서울시가 밝힌 그 인상의 변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준 원가에 그동안 여러 가지가 올랐는데 택시 요금이 오르지 못한 것, 그 부분이 한 그 6.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워낙 그 택시 기사의 그 급여 수준이 낮습니다. 두 분은 택시 기사들이 이 월 평균 얼마나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250에서 300 정도. 네. 저는 이 산학금이라고 하잖아요. 산학금을 떼고 나면 순수 이제 손에 쥐게 되는 건 180에서 250 정도라고 네. 알고 그래도 있는데. 크게 그 평균 값에 벗어나진 않는데요. 예. 한 217만 원을 보는 217만 것으로 원. 평균 뭐 더 보는 사람도 있고 좀 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분들이 260시간 월 260시간을 일해서 217만 원을 버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같은 운수직에 종사하는 그 버스 기사들은 200시간을 근무하고 한 396만 원,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큰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밝힌 그 서울시 생활 그 평균 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 285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네. 크게 못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초계선에서 11.8%를 반영해서 이번에 이렇게 인상하게 됐다. 좀 그 큰 폭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기본 요금만 오른 게 아니라 네. 이제 미터당 거리, 그다음에 맞아요. 분당 그 요금도 조금씩 다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뭐 조금 장거리 운행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 요금의 가중치가 붙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조견표라고 해서 네. 그걸 보고 이제 환산했다 그러는데 보시더라고요. 네. 조견표 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 나오는 그런 요금이 기존에 10,000원 나왔다 그러면 11,50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1,500원 인상이 돼 있는데 실제 이것은 시간이 정체 구간을 지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사실은 그 더 나올 더 수밖에 없는 나오겠죠. 거죠. 그러니까 한 네. 13,000원 정도 이렇게 14,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 고객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미터기가 우리가 보통 미터기를 보면서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근데 미터기가 지금 80대 정도밖에 교체가 그러게요. 안 됐다고 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실랑이도 벌어진다고요? 네, 아마 조금 더 늘어서 한 10%? 지금은 좀 더 늘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 전체 대상이 서울시의 택시가 한 72,000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금 뭐 한 7,000여 대 7,000여 정도 대? 이렇게 근데 아직도 바꿔놓은 멀었네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미터기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업체, 서울시에서 공인한 업체가 한 60여 개소가 됩니다. 네. 근데 되게 이제 영세해요, 이런 업체들이. 네. 그리고 이제 이럴 때만 이제 특수가 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특수가 없어서 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또 각자 그 업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4개의 대형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이걸 수리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교체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상암 그 월드con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대당 한번 수리해주고 교체해주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체가 늦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달 말까지 28일까지에서는 전부 교체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택시 요금 수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해외하고 많이 비교를 하니까요. 특히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많이들 비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마 우리 시민들은 우리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근데 객관적인 비교를 해보면 제가 어제 그래서 이게 좀 최근 환율로 해서 좀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3,800원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한 3km 이동한다고 했을 때 택시로 일반 택시로 네. 그럼 한 4,5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도쿄 같은 경우에는 한 7,8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거의 2배 정도, 그러네요. 2배 가까이 좀 비싼 것이죠.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원 정도 나와요. 그것도 좀 싼데 뉴욕은 네. 그 대신 팁이 있어요. 거의 이건 뭐 선택할 수 없는 팁이 한 네. 18% 정도, 20% 내야 되기 때문에 팁 안 주면 인상 쓰죠. 예, 그거보다 비싼 네. 수준이고 파리나 런던도 한 6,0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싼데 이것은 이제 GDP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소득 수준 이런 것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세계적으로 세계 주요 도시의 이제 물가 수준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세계 주요 도시들 보면 세계 5위에서 10위권에 서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른 것도 다 비싼데 왜 택시만 이렇게 싸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우리나라 서울의 이 택시는 고소득자들이 타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게 지금 수준도 높게 느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택시비 인상이 뭐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반대로 너무 가격 부담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게 되면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800원으로 올랐고 시간당 뭐 요금도 다 올랐는데 글쎄요. 시민들의 그 전반적인 여론 부정적인 면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뭐 가격 오르는데 좋아할 고객들은 없기 때문에 시민들 네. 반응은 좀 냉담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오르면 우리들이 그동안 겪었던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냐 하면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택시 요금이 인상될 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승차 거부 같은 그렇습니다. 거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고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먹고 살만하게 이것이 해결될 거냐 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 공급의 탄력성 문제, 요금 인상에 따른 그 수요의 탄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나 출퇴근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지만 그렇지 않은 낮 시간대는 좀 그 지갑 사정 때문에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실 이제 또 소비자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택시비가 인상이 되면 그만큼 그동안 뭐 승차 거부라든지 아니면 택시 운전기사분들에게 불친절함,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 개선도 기대하기 마련인데 만약에 이런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은 뭐 카풀이라든지 다른 그런 비슷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오히려 이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에게는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네. 택시 승객들을 아예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주요 고객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전환점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요금은 인상됐는데 서비스는 그대로.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적극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심야 시간대는 새로 요새 부상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뭐 타다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다라는 것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택시들이 근본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이용하는 절차에 대한 간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예 고객들을 또 다른 그 경쟁 수단에 잠식당하는 그런 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타다를 이용해 보니까 네. 훨씬 더 친절하고 깨끗하고 가격 차이는 별로 없고 좋더라고요. 지금 그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예. 있죠. 한 30만 내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카풀도 말씀 네. 이제 아까 잠시 언급하셨지만 원론적으로 배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라는 입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요금 인상과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시민들의 그때 택시업계 전면 파업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요금 인상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택시업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표정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싸늘해질 그러니까 이 것 부분은 사실은 택시 업계,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2000년도 초반에도 한 200만 원 수입을 올렸어요. 네. 근데 지금도 20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도 있죠. 수요 공급을 조절해주지 못한. 그러나 본인들이 또 선택을 잘못한 그런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네. 택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3자주식에서는 이제 목리 부리는 그런 형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당국도 합리적인 정책 조율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은 정부가 택시 정책을 단순히 그 어떤 복지 차원에서 자꾸 당근을 주는 정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새로운 일자리 전환 정책을 해야 된다. 같이 조율을 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업의 문제를 단순히 복지 문제로 풀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존엄성의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유명한 사람의 얘기인데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로마 시대의 개혁을 추진하던 그라쿠스 형제의 말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와닿는 것이죠. 택시 기사들이 감차 정책에 불구하고 감차에 응하지 않는 것은 택시를 반납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 실업자로 전락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에 운전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감차에 응하게 하면서 먼저 우선권의 기회를 택시기사 감차에 응한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면서 이게 연착륙시키는 그런 묘를 지금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걸 단순히 뭐 복지 정책을 준다, 몇 가지 준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된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연계된 종합 솔루션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